안녕하세요, 독일가시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호접란 소식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연례 행사처럼 올리는 영상이에요. 오늘의 주 내용은 호접란 꽃 피우는 방법입니다. 제가 벌써 재작년 이맘때쯤 그리고 작년 이맘때쯤에도 올려드렸고 이번에도 2021년 버전으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한 세 가지만 지켜주시면 되는데 아직 못 보신 분들도 많고 이제 새로 오신 분들도 많으셔가지고 요 내용을 한번 아주 간략하게만 알려드리고 또 다른 내용들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꽃 피우는 조건 세 가지 알려드린 다음에 그 뒤로는 제가 그동안 호접란들을 많이 소개를 드렸어요. 뭐 아픈 호접란을 살린 애들 이런 것도 이제 한번 컨텐츠로 다뤄본 적이 있고 호접란을 반으로 갈라가지고 번식을 했던 그런 녀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분갈이 안 하고 키우는 애들, 비닐포트째로 키우는 애들, 그 다음에 이렇게 굴피 부작에 붙여서 키우는 애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원종 호접란들에 대한 영상들도 올렸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요것들 이제 간단하게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호접란 꽃대 올리는 조건은 모든 호접란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키우는 호접란들 중에는 진짜 원종 호접란들도 굉장히 많고 이렇게 화원에서 파는 일반 그냥 호접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접란 오늘 꽃대 올리는 거는 요 호접란에 한한 거예요. 그냥 화원에서 파는 일반적인 모습의 호접란들 있잖아요. 지금 여기다 붙여서 키우는 얘들도 다 그런 건데 이 호접란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교배종인데 이런 원종들을 사용해서 이제 교배를 해서 새로운 품종들을 만든 거예요. 그 모주 중에 아마릴리스라는 품종이 있는데 그 아마릴리스라는 그 원종이 꽃을 피우는 조건들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 외에 이제 나머지 원종 호접란들 이렇게 잎이 화원에서 파는 호접란들처럼 빳빳하지 않고 이렇게 밑으로 거의 누워가면서 자라는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피는 애들이 있고 겨울에 피는 애들이 있고 다 자기들마다 그 자생지의 그 피는 시기에 딱 맞춰서 피더라고요. 그래서 이 원종 호접란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물 잘 주고 빛 잘 보여주고 하면은 자기가 살던 그때에 알아서 꽃을 피니까 요것들은 그냥 번외로 두고요. 요 애들 일반 화원에서 파는 이 호접란들의 꽃 피는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조건은 바로 온도입니다. 지금 22.3도인데요. 오늘의 날짜는 10월 12일입니다. 지금은 이제 정오가 조금 넘은 시간인데요. 아침에만 하더라도 19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 소음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베란다 창문을 닫아 놓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베란다 창문을 4월부터 열어두기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10월 말까지는 정말 비가 많이 들이치는 날에도 그냥 열어두고 이렇기 때문에 항상 이 주야 온도차가 일정하게 잘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 이 시즌 10월에 지금 보시면은 이제 온도가 낮게는 18도까지 내려가고 높게는 이제 해가 비추면 오늘 날씨가 좀 흐리지만 해가 있는 날에는 25도에서 한 30도까지 올라가는 날도 있는데요. 이렇게 주야 온도 차이가 7도 이상 벌어지는 요런 계절에 한 4주 정도 얘네가 있으면은 이제 꽃눈을 올려주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올해에는 저희 집 호접란들이 조금 성질이 급한 애들이 몇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렇게 꽃대가 올라오기 시작을 했고요. 이 옆에 있는 무늬 호접란도 꽃대를 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이렇게 폭염이 지나가고 나서 갑자기 이제 날씨가 계속 안 좋았잖아요.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해도 많이 없고 비도 맨날 많이 오고 요래서 얘네가 한 예년보다 한 달 정도 먼저 꽃대를 이렇게 올리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꽃대를 올리는 조건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이렇게 새벽이랑 낮의 온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는 두 번째 조건이 물을 조금 단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도 제가 물을 많이 안 주고 지금 있기 때문에 다 파삭파삭하게 말라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태에서 키우는 애들도 파스락거릴 정도로 지금 물을 좀 안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종 호접란들은 지금 이제 바삭하게 마르면 물을 줘야 되는데요. 아까 화원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한 3주 정도 이제 물을 단수를 합니다. 그러면은 얘네가 이제 조금 스트레스를 좀 받아가지고 나 이제 자손을 남겨야겠다 하면서 이렇게 꽃대를 올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이 바로 빛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베란다 창가 남향에서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한여름을 제외하고는 정말 해가 깊숙이 들어와가지고, 게다가 이제 창가 앞이잖아요. 애들이 거의 이제 하루에 8시간 정도 빛을 봅니다. 물론 여기 문을 한 요 정도 열어놔가지고 직사광선을 받진 않고 이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빛만 받고 있는데요. 요 정도는 강한 빛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약해서 딱 호접란들이 빛을 받았을 때 딱 좋은 그 정도의 빛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가 주야 온도차, 두 번째가 10월 딱 요때쯤에 물을 좀 건조하게 키우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이 빛을 많이 보여준다, 요 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꽃이 피는 조건 요 세 개를 충족한다 하더라도 꽃을 못 피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첫 번째는 자연스럽게 해줄 수 있고, 두 번째 물을 끊는 거, 요거를 좀 하지 말아야 할 경우가 있는데요. 꽃대를 올리지 않거나 물을 좀 단수하는 거를 하지 말아야 할 경우는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이번 봄에, 작년이었을 수도 있어요. 시간 개념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탈수가 왔던 이 호접란을 이제 수태로 옮겨서 살리고 있는 그런 호접란인데요. 이렇게 얘가 이제 모체였는데, 모체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렇게 새끼 쪽을 쳤습니다. 그래서 새끼가 어느 정도 자라니까 또 여기서도 이렇게 새 잎을 올려주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조금 아팠다가 이제 좀 회복하고 있는 애들, 아니면 뿌리가 조금 부족한 애들,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꽃을 피우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또 웃긴 거는 얘네가 또 아파서 그런 것도 있는데, 이제 자기가 뭔가 위기를 느껴서 마지막으로 꽃을 피워야겠다 해서 이런 아픈 호접란들이 꽃대를 올려서 꽃을 뭐 1개, 2개 이렇게 피우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그런 경우에 꽃대를 올리면 그냥 꽃대를 잘라주고 잘 케어를 해서 내년이나 뭐 내후년 요렇게 좀 밀어주는 그런 편입니다. 호접란 꽃 피우는 조건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알아보고요. 이제부터는 제가 여태까지 보여드렸던 이런 호접란들 근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호접란 같은 경우에는 제가 5년 전에 다이소에서 파는 재료로만 이제 심어서 키우고 있는 호접란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마빌리스 품종인데요. 하얀 색깔 큰 꽃을 피우는 그런 품종입니다. 지금 분갈이를 안 해준 지 5년이 지났어요. 처음에는 얘를 좀 깊이 심었습니다. 이 화분 반 정도 오게끔 해서 다이소에서 파는 바크랑 하이드로볼, 요거를 이제 섞어가지고 심어줬었는데요. 지금은 또 다이소에서는 또 바크를 안 팔더라고요. 옛날엔 팔았는데 요즘엔 좀 안 보입니다. 이걸 혹시 따라해 보실 분들은 오키아타 바크라고 인터넷에 치시면은 나오니까 그걸 이용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해가 지날수록 얘가 아랫잎은 떨어뜨리고 위에는 자꾸 새 잎을 올려주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키가 커지는데, 그럴 때마다 조금씩 식재를 넣어서 요 뿌리가 또 덮일 정도로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렇게 키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키를 키울 수는 없어가지고 그대로 그냥 식재를 안 넣어주고 키우는데요. 이렇게 뿌리들이 바깥으로 막 튀어나와가지고 길게 자랍니다. 그래서 조금 자세하게 보여드리고 싶어도 이 뿌리들이 이 철창 밑에까지 와가지고 혹시 이 뿌리들이 다칠까봐 함부로 돌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꽃대를 잘 잘라주지 않는 편입니다. 지금 보시면 아직은 싱싱하잖아요. 아예 잘라주지 않았어요. 이거를 한 여기쯤 자르면 요런 데서 또 새 꽃대가 올라올 수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저희 집에서는 2번 정도 꽃 피는 일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따가 한 번에 그냥 다 정리를 해줄 생각입니다. 그리고 얘는 이게 벌써 이제 1년하고도 10개월이 됐어요. 이제 내년 1월 1일이 되면 얘를 키운 지가 딱 만 2년이 되는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양재동 꽃시장에 가가지고 6,000원인가 7,000원 주고 데려온 무늬 호접란입니다. 얘는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호접란 분갈이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요 사온 그대로 분갈이 하지 않고 지금 2년째 딱 키워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너무 잘 자라요. 물도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줘도 될 정도로 이 수태가 한 번 물을 주면 잘 안 마릅니다. 그리고 잎도 굉장히 잘 자라고요. 무늬도 계속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처음에 한 잎이 6장 정도 있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요거 가지고 그 다음부터 하나, 둘, 셋, 넷, 또 5장이 저희 집에 와서 올려준 거예요. 얘도 성질이 급한지 여기에 이렇게 꽃대를 올려주었습니다. 이렇게 비닐포트째로 분갈이를 하지 않고 키워도
이 처음에 데리고 왔던 잎이 하엽이 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건강함을 유지하면서 잘 크고 있으니까요. 호접란 분갈이가 조금 어렵거나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저처럼 이렇게 2년 이상 키워도 큰 문제 없으니까요.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이제 과습이 와서 뿌리가 다 없어지네, 이렇게 수태에다가 토분에다 심어주니까 새 뿌리도 많이 내주고 이렇게 새초까지 올려줍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향기 나는 호접란 브라보스타인데요. 아직 꽃을 피우려면 몇 년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마 내년에는 첫 꽃을 보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여러분들께 가장 보여드리고 싶었던 그 호접란이에요. 제가 이것도 한 1년 반쯤에 호접란을 이렇게 보시면 이게 세로로 딱 잘라가지고 그 번식하는 외국에서 유행하던 그 영상을 한번 따라해 본 적이 있는데요. 하나는 죽고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살아나가지고 꽃까지 피웠습니다. 요거는 벌써 올해 초에 피었는데 이걸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다가 시기를 놓쳤어요. 그래서 꽃은 못 보여드리는데 이렇게 뿌리도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새 잎도 지금 가장 첫 번째 올라온 잎은 이렇게 됐고 3개째 올라오고 있어요. 신기한 거는 얘를 이제 테이크아웃 플라스틱 컵에다 수태로만 해줬는데 뿌리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옆에 보시면 이쪽으로 뿌리가 원래 조금만 있었는데 이 아래까지 다 뿌리가 들어찬 상황입니다. 그리고 되게 신기한 게 저는 일반 그냥 그 수태 있잖아요. 뉴질랜드 수태를 사용해서 했는데 지금 컵에 뭐가 자꾸 비쳐가지고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새로운 이끼들이 막 이렇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너무 신기해요. 그리고 이제 뿌리가 자라서 밑에 물바지라고 낸 구멍에도 이렇게 뿌리가 새로 빠져나오고 있고 이쪽에는 뭐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고사리인 것 같기도 하고 그냥 고사리가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이런 식물들도 이렇게 같이 자라고 있습니다. 굉장히 자연스러운 멋이 있어요. 여기 진짜 이끼들이 이렇게 잘 자라가지고 너무 신기할 따름입니다. 이것도 나중에 잘 키우면은 예쁜 꽃을 보여줄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제가 어떤 꽃이 피는지 몰랐는데 만천홍과 비슷한 그런 꽃을 피웠었습니다. 그리고 얘는 제가 굴피에다가 호접란 붙이는 영상도 한 2년 전쯤에 올렸었어요. 엄청 풍성하죠. 사실 그때는 지금 저 안에 보이는 얘 있잖아요. 얘 하나만 붙여놨다가 제가 그동안 양재동 꽃시장에 가면 막 한 판에 10,000원 막 이렇게 파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 이제 좀 떨이 이런 느낌으로 데려와가지고 시간 날 때마다 조금씩 붙여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8개 정도가 이렇게 붙어 있는 상황이에요. 이 안에도 보시면 저 안에까지 잘 붙여놨어요. 그래서 무게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가지고 혹시나 떨어질까봐 이렇게 철사도 많이 해놨고요. 뿌리가 거의 없다가 다시 막 새로 막 자라나가지고 이 위에를 보시면 이 굴피 뒤에까지 막 이렇게 뿌리가 뻗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 부작하실 때 여러분들이 조금 무서워하시는 점이 있어요. 뭐 굴피에다 붙이든 해고판에다 붙이든 어쨌든 호접란을 이제 뿌리에 있던 그 수태를 다 제거를 하고 붙였는데 뿌리가 이런 식으로 다 말라버린다, 이렇게 걱정들을 하시는데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는 이 뿌리들이 원래는 수태에서 항상 촉촉한 상태로 살다가 이제 건조한 이런 야외에 뿌리를 내리고 살다 보니까 적응을 못해서 기존의 뿌리들은 금방 이렇게 말라서 죽어요. 그런데 새로 나오는 뿌리들은 이렇게 계속 통통하고 이렇게 반질반질 윤이 나게 이렇게 생장점도 잘 살아가지고 쭉쭉 뻗어줍니다. 그런데 얘는 아직까지는 꽃대를 올린 애가 없어요. 그 이유가 여기는 이제 아침만 해가 들어요. 이 벽면이다 보니까 아침에만 잠깐 해를 보고 이제 한 11시쯤 되면은 벌써 해가 없어지기 때문에 아까 이 창가에 있던 애들에 비해서 일조량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올해 꽃을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이제 나머지 조건들 주야 일교차, 그 다음에 물 안 주는 건 했으니까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초미니 호접란이에요. 요거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요거는 제가 2개를 이렇게 심었어요. 하나는 독일에서 살 때 갖고 온 거고 하나는 누가 선물로 주셔가지고 이렇게 토분에다가 심어가지고 이렇게 걸어놨습니다. 이거 아직 모르시는 분들 계신데 이렇게 심으면 이 물구멍이 이쪽에 있으니까 여기에 물이 고일 수가 있잖아요. 지금 딱 요 정도로 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밑에다가 제가 구멍을 좀 뚫었어요. 그래가지고 물 빠짐이 이렇게 잘 되도록 해가지고 걸어서 키우고 있습니다. 요것도 수태가 바싹 마르면 물을 흠뻑 주고 이런 식으로 키우고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해고판에다 붙여서 키우는 실러리아나라는 원종 호접란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꽃의 향기도 있어갖고 매우 좋아요. 요것도 원종 호접란인데 얘는 미국에서 특히 인기가 많아가지고 요것만 키우시는 분들이 많을 정도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도 매년 이렇게 꽃대를 올려서 꽃을 피워주는데요. 얘는 겨울에 핀 호접란이에요. 12월이 지나야지만 이제 꽃대를 보여주는 그런 원종 호접란입니다. 얘가 하나가 있고 여기 하나가 더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도 제가 작년 봄에 친구랑 양재동 꽃시장 그 나동에 섹션 플라워 놀러 갔다가 거기서 개태온 똑같은 실러리아나입니다.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향기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향기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요거는 이제 배양 과정, 실생을 했을 수도 있고 조직 배양을 했을 수도 있는데 그 과정에서 복불복이에요. 그래갖고 저는 다행히 여기서 이제 풍선껌 향이 나가지고 대박이야를 외쳤는데 가끔 여기에 향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조금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얘도 이제 사온 그 상태로 기존 수태를 털지 않고 그냥 비닐포트보다 조금 더 큰 토분에다가 이렇게 남는 부분에다가만 수태를 좀 덧대서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큰 문제 없이 잘 자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제 꽃대 자르는 법 좀 알려드릴게요. 제가 요즘에 호접란들을 너무 방치를 했어요. 이게 의도치 않게 여기를 드나들기가 굉장히 불편해져가지고 한번 들어 올려면 다 치워야 돼서 이번 여름부터는 여길 거의 출입을 못했습니다. 그래도 물 잘 챙겨주고 바람 잘 통하고 그 다음에 빛도 좋으니까 알아서 잘 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꽃대를 좀 정리를 해줄게요. 이런 식으로 꽃대가 좀 나오기를 바랬었는데 안 나오는 애들이 있으니까 이런 애들은 지금 보시면 가장 첫 번째 마디가 있죠. 여기서 이제 자라나오기 시작을 해서 두 번째 마디, 세 번째 마디 이렇게 이어지는데 그냥 여기 부분을 한 1cm 정도만 남기고 싹 잘라주시면 돼요. 이거는 제가 영상 찍기 전에 미리 라이터로 소독을 했습니다. 알코올 솜으로 소독을 하셔도 되는데 일단 소독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잘라주고 그리고 저희 집 호접란들은 제가 그 방제도 항상 좀 주기적으로 해주기 때문에 벌레나 병은 없어요. 그래서 얘를 자른 걸로 지금 얘도 이제 잘라줄 건데요. 이거는 근데 웬만하시면 다른 거 할 때마다 또 소독을 하는 걸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혹시 모를 뭐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게 옮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도 지금 그냥 자르려다가 혹시 불안해서 이제 여러분들과 인사하고 소독을 계속 해주면서 잘라줘야 할 꽃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거 이제 정리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얘 소식을 까먹을 뻔했습니다. 지금 얘를 빼먹을 뻔했는데 얘 같은 경우가 제가 이제 2달 전쯤에 흙에서 호접란 키워보기 요걸로 해가지고 상토에다가 산야초를 좀 섞어가지고 토분에다 심어준 그 호접란입니다. 잎이 그 당시에 새 잎이 올라오고 있었는데 이렇게 조금만 자라고 말았어요. 뭔가 이제 분갈이를 하고 나서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이렇게 잎이 멈췄습니다. 이런 경우는 다른 때도 뭐 생길 수가 있어요. 생장기 때 잎이 나올 때 뿌리가 조금 손상이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성장이 멈추기도 하는데 이거는 큰 문제는 없어요. 얘가 이제 또 새 잎이 자라고 있는데 얘부터는 멀쩡히 자랄 거예요. 그 다음 나오는 잎이 이렇게 길어지고 그럼 나중에 가려지니까 요거는 큰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물은 정말 아껴서 주고 있어요. 많은 분들께서 댓글로 본인도 이제 많이 성공을 해보셨다 이렇게 알려주셔가지고 저도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짝 마른 다음에도 한 3, 4일 정도 그냥 물을 말려요. 그 다음에 다른 애들 물 흠뻑 줄 때 같이 주고 이러면서 키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오랜만에 저희 집 호접란들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한 달 정도 있으면 꽃대 올릴 애들은 다 올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꽃대를 올려서 겨울이 되면은 정말 예쁘게 피니까요. 그때 또 한번 개화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재미있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